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지난 화요일에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코스피는 2600선에 근접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의 차익 실현 압박이 이어졌으나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1%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관망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권 등락에 그쳤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쏠림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한때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순매도로 마감했으나 삼성전자는 장중 4%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도 호재였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현대건설을 비롯해 건설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의 호실적이 조선업 호황 기대를 높이면서 조선주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언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박힌 여는 총재는 연준 목표치인 2% 물가 달성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금리 인하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우려에 정규장에서 약 2% 하락했는데 매출 부진에도 주당 순이익의 컨센을 상회하는 등 실적을 공개한 후에 시간 내에서 급등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 대선 불확실성과 20년물 입찰 부진 등의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됐고 달러는 국채 수익률 상승 및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가 심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미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테슬라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고 차량 인도량 성장 전망과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을 밝힌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당분간 위험 선호 심리의 약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이 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한국 경제에 관한 한국 경제에 관한 이니시에이션 자료입니다. 김주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크로팀 김준입니다. 연간 전망 발간에 앞서서 중장기 시기에서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의 활력을 다소 낮추는 환경이지만 대외 거래를 통한 소득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하 분석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와 대외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중장기 시기에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를 통해서 의료와 보건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정된 인적 자원은 금융, IT 등 고생산성 업종보다는 고령화 연계 업종 중심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인력난 환경 속에서 두 가지 전략으로 양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화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현지 생산 확대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 소득원이 이러한 FDI를 통한 것으로 주목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 소득, 즉 배당과 같은 소득과 로열티 수익 그리고 순수출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파로 원화의 장기 가치에는 강세보다는 약세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계는 수입을 통해서 소비하기를 원하고 수출 제조업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투자 요인을 통해서 외화를 더 수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때 명목 환율의 이러한 오름세가 다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세 효과를 일부 희석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해외 노동력 유입의 확대와 서비스 업체의 혁신은 중장기 기초 체력을 올리는 요인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기 사이클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외환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10월 이후로 미국의 연착륙 기대가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도 후퇴하고 그 영향으로 금리와 달러가 모두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승리 우세 전망이 다시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이제 한국, 대만, 멕시코 등 주요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의 이제 통화 약세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고 국내 원화는 여기에 이제 일본 엔화의 약세 되돌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한국 증시 부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1,310원까지 내려갔던 달러원이 1,380원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는 4분기 1,315원으로 당초에 전망을 했었는데 이러한 하락 경로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달러가 지금 9월 이후로 3포인트 정도 상승한 데에 따라서 달러원이 35에서 한 45원 내외 정도 상승 압력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우세는 이제 달러 강세로 작용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제 7월 자료에서 추세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7년 12월 말이 이제 달러의 고점이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제 추세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엔화의 향방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당시에 달러원이 이제 한 2% 그러니까 높아도 이제 2% 정도 변동폭이 있었고 좀 영향은 단기적이고 크진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해서 종합해 보면 지금 달러 강세가 좀 지연될 환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달러가 좀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가는 사이클 자체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철강 업종의 커버리지 게시 자료입니다. 최영현 연구원입니다. 네, 철강 금속 산업에 대해서 뉴트럴로 투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철강 금속 산업은 지금 공급 과잉 겪고 있고요. 지금 수요 같은 경우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적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기업의 공급 감산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공급 감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제품 가격으로는 이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캐펙스 축소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 감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국가적 갈등입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지금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철강, 비철금속 수요 국가들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차별화된 기술력인데 이건 친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제 뭐 철강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로 비중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탑픽은 이제 말씀드리면 풍산입니다. 지금 풍산은 매출 비중이 이제 방산이 한 30% 그리고 이제 뭐 신동이 70%입니다. 하지만 세전 이익으로 봤을 때는 신동이 한 30% 그리고 이제 방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근에 풍산을 봤을 때 캐펙스 증가를 봤을 때 뭐 방산 사업이 계속 확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부채 추이를 고려한다면 이제 실적이 증설하고 나서 실적 성장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95,000원이고 이제 목표 주가 기준 PE는 9.5배이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의 멀티플을 고려하다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JB금융지주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근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JB금융지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 역시 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발표한 밸류업 자율공시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주 환원율을 45%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들을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주주 환원율 제고가 시행이 될 텐데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재원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2025년 상반기에 이제 올해 이제 미실행분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2025년에는 1,000억 원, 2026년에는 1,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사실상 크레딧 코스트가 높아지면서 성장에 좀 제한을 걸었던 중금리 신용대출 부분들을 4분기에 성장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 상품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NIM을 통해서 순이자 이익 확보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 얘기했었던 근거가 2024년 이제 상반기 크게 상승했었던 크레딧 코스트 레이쇼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CCR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의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요. 컨센을 9.8% 상회했습니다. 대출 채권 매각이 291억 원, 그 다음에 충당금 부담이 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대출 성장은 좀 부진했고요. 은행 림이 9bp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은행의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는데 캐피탈 자회사의 조달 비용 하락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그룹의 순이자 이익은 증가하였고 비이자 이익 역시 그 대출 채권 매각 이익과 평가이익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룹 CCR은 전년 동기 대비 15.3bp 개선되었는데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마린솔루션과 HD 현대건설기기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격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613억 원, 영업이익 83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디지털 솔루션 부분이 다소 부진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AM 솔루션과 친환경 솔루션 부문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벙커링을 제외한 핵심 사업의 3분기 매출액은 2,801억 원,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30.7% 급증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9.6%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조인도 증가에 따라서 캡티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서비스 계약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의 신뢰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6억 달러 수준이었던 장기 서비스 계약 잔고는 올해 3분기 말에 3억 달러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할 때부터 50에서 70%의 배당 성향을 시작에 약속했었는데요. 경영진들은 어제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450원의 중간 배당 등을 고려하면 저희는 기말 배당금이 주당 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2.4% 수준인데요. 올해가 2달 남짓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환산할 때 14%가 넘는 수익률이어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6만 원과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8,168억 원, 영업이익 43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해서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중국, 인디아,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에서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력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수년간 부진을 겪었던 중국 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가 21.3%, 누적으로는 8.6% 증가한 상황이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시장 대비로 아웃퍼폼하면서 MS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1.9%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4분기는 계절성 등을 감안하면 3분기 대비 개선되겠지만 2025년은 중국과 인디아 등 일부 시장의 성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장이 둔화될 거라는 점을 밝혀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익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126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소폭 상향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870억, 영업이익은 3,38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9.3%, 11.2%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별도 기준 로직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1공장에서 3공장의 풀가동 지속 그리고 4공장의 램프업 순항에 기인하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품 매출 확대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B15의 품목 허가 긍정 의견 획득에 이어 품목 허가 최종 획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에피스 같은 경우는 2024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40%에서 45%로 상향했고, 25%는 마일스톤, 10%에서 15%는 제품 판매 확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24년에 대한 연결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기존 연간 10%에서 15% 성장해서 15%에서 20% 성장으로 상향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상향폭이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되는 강달러, 4공장의 램프업 순항 및 4분기에 유입될 수 있는 마일스톤이 존재해서 여전히 업사이드는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로직스 같은 경우는 4공장의 램프업이 지속 순항 중이고 이제 CDO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S 일렉트릭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전일 발표된 LS 일렉트릭 3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기존 대비 15.5% 하향 조정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점을 반영해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예상 대비 부진했던 신재생 및 전력 인프라 부문의 수익성을 반영해 향후 2년간의 ROE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LS 일렉트릭의 3분기 영업이익은 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시장 컨센서스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부분은 전력 사업 부문에서의 매출액이 축소가 되는 가운데 이익률 또한 하락했던 부분이 컸는데요.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배전반 부문 그리고 신재생 부문의 부진이 다소 눈에 띄었습니다. 배전반 부문의 경우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던 주요 프로젝트의 인도가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었고, 신재생 부문은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었던 태양광 발전소의 매출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신규 수주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매출 규모가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 매출은 같은 기간 40% YOY로 확대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훼손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하반기 중에 생산 설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미국발 신규 수주 호조가 지속되면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배전망 부문 또한 국내외 데이터 센터 및 제조업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와 GKL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카지노 3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000원에서 17,000원으로 19%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인천 영종도 카지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장충동 호텔 신사업에 대한 투자 집행 및 신규 호텔 개장 이후 마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파라다이스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2,682억 원, 영업이익은 39.3% 감소한 347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373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3분기 합산 드롭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지만 홀드율이 10.2%로 부진하면서 카지노 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이용단에서는 성과급 지급 및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7.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분기 일본 VIP 드롭액은 2019년 3분기 대비 127.8% 수준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엽기저로 인해 추가적인 성장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VIP 회복세가 중요한데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카지노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 및 비자 발급, 그리고 영종도 카지노의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회복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GKL 말씀드리겠습니다. GKL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000원에서 14,000원으로 17.6%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GKL의 중국 VIP 테이블 드롭액이 지난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경쟁 강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GKL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964억 원, 영업이익은 31.3% 감소한 94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는 컨센서스인 96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3분기 합산 드롭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지만 홀드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감소한 10.4%를 기록하면서 순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9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VIP 테이블의 드롭액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홀드율이 10.4%를 기록하면서 순매출 역성장세가 지난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용단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지급됐던 사내복지기금이 업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급을 재개하면서 환관비가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분기 합산 중국 VIP 테이블 드롭액은 2분기 대비 21.8% 감소하면서 전체 드롭액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VIP 수요가 비조가 필요 없는 제주 지역 카지노 또는 강력한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천 지역 카지노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로 인해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된다면 중국 VIP 고객의 강점이 있는 GKL의 드롭액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KN솔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KN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N솔은 원방테크로 1989년에 설립이 됐고요.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3년 5월 KN솔로 상호를 변경하였고요. 현재 산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용 클린룸, 드라이룸, 바이오 클린룸, 교량 건설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액침 냉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2,708억 원, 영업이익 138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55.8%, 125.7%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규모 드라이룸 수주분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드라이룸이 처음으로 산업용 클린룸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체크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 수주 잔고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분기 기준 2,140억 원이었던 수주 잔고가 2년 만에 5,928억 원으로 177%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클린룸 수주가 꾸준한 가운데 드라이룸, 바이오 클린룸 수주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요. 앞으로 산업용 클린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P4, C4, SK 하이닉스, M15 X라인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정부 주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중장기 수주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드라이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주 이연이 오히려 향후에 중장기 수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CMO 및 CDMO 투자가 한층 빨라지면서 바이오 클린룸 수주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인 서브머사와 협력이 기대가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텔의 협력사인 서브머사가 델과 슈퍼마이크로와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델과 슈퍼마이크로사는 각각 머스크의
xAI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서브머사와 협력하고 있는 K엔솔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 시기의 금액은 추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저희는 주가는 이제 조금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체크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아 보면 긍정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수술 건수 증가에 따른 현금 확보가 지속되고 있고 차세대 모델이 나왔죠. 다빈치 5 모델이 나왔는데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세 번째는 리스 거래가 확대되면서 고객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반복 매출이 발생하면서 저희 펀더멘털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비싸다는 건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ROE가 하락을 했고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서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운용 비중을 일부 축소해서 가져갈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매출은 17%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6% 증가했고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36%로 1.84%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로봇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로봇에서 발생하는 수술 건당 한 $1,800씩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의 한 62%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기 및 액세서리가 한 18% 정도 성장을 했고 시스템 측면 부분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빈치 5 모델 최근에 나왔죠. 최근에 출시한 5 모델이 이미 지금 188개가 팔렸고 수술 건수가 12,000건을 넘어서면서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온 모델이 지금 2019년에 출시됐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수술 건수로 보면은 5년으로 기준으로 한 205% 정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일단 주력 모델인 다빈치 5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세대 대비해서는 거의 뭐 성능이 4배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포스 피드백인데요. 이게 이제 직접 이제 손에 직접 그 의사가 로봇을 사용하지만 손에서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포스 피드백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고 두 번째로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터입니다. 뭐 이제 폐생검이라 그래서 채취, 검체하는 그런 로봇인데 이 직경이 3.5mm라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이 피어들을 보면은 존스앤존슨은 한 6mm 정도, 그 노아메디컬은 4mm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작아야 그 관을 통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중국 기업 이노라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라이트 3분기 실적 리뷰 드리겠습니다. 이노라이트는 4대 빅테크 기업한테 광 트랜스시버를 파는 종목이다 보니까 2022년 말부터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4대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고성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이번에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을 했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되다 보니까 400G보다 800G 속도의 광 트랜스시버 제품들이 굉장히 출고가 많이 됐고 이게 실적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좀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TB의 제품 출고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굉장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블랙웰 칩은 사실 빠른 컴퓨터 속도로 인해서 1.6TB 정도의 속도가 아니면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6TB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이노라이트가 유일하고 올해 12월부터 구글을 비롯해서 4대 빅테크 기업들에게 출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1.6TB 출고가 800G보다도 한 3배 이상 비싸고 이번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던 가장 큰 이유가 광학칩 자체 부품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게 내년부터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 이익률 개선 추세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는 글로벌 피어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공급 부족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4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